우리가 펑펑 써온 일회용품. 쓰레기가 되어 우리를 덮쳐온다.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쓰레기의 역습. 제7회 진행을 맡은 삐삐. 저는 지우입니다.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전 세계 쓰레기. 그에 우리 지구도 위협받고 있죠. 도무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포 FM 특집 프로그램 오늘 쓰레기의 역습과 함께 한다면요. 바로 내가 있는 이 동네에서부터 쓰레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벌써 쓰레기의 역습이 7회차를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네, 1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절반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익숙해진 이 인트로와 함께 제7회 쓰레기의 역습 시작하기 전에 캠페인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편리해서 마구 쓴 일회용품, 쓰레기통 한가득 넘치는 쓰레기, 지구 안에 넘쳐요 일회용품. 한번 쓰고 버리면 나는 점점 커지네. 한번 쓰고 버리면 나는 힘이 세지네. 쓰고 빅 버리고, 쓰고 빅 버리고, 안돼 안돼 일회용품 안돼요. 쓰고 빅 버리고, 쓰고 빅 버리고, 아파 아파 지구가 아파해요. 네, 쓰레기 상식.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도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면 아주 좋은 상식들 갖고 왔습니다. 삐삐님, 혹시 9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96 뭔가 구한다? 6은 뭔가요? 일단 이게 기념일인데요. 환경부가 2009년부터 지정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아, 그게 네. 무슨 날이죠? 우리가 이제 쓰레기 역습을 진행하면서 현재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기념일이 만들어진 건데요. 우리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그죠? 에너지 소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후위기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자원순환을 다 함께 촉구하자, 이런 취지에서 생겨난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일이 지정된 만큼 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의 재순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자원재순환은 쓰레기 분리수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실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걸 들고 와봤습니다. 혹시 삐삐님은 그 비용기 보증금 제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뭔가 제도 이름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딱 떠오르는 거는 소주병을 반납하면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혹시 그 제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빈용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빈용기를 들고 가면 보증금을 준다 이 말인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소주병 그거 맞고요. 그래서 이게 환경도 지키지만 이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꿀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퀴즈로 넘어갈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350ml짜리 콜라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콜라를 병으로 사 먹어보지 않아서 네. 몰랐는데 뭔가 많이 마시는 음료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긴 한데요.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 그래서 진짜로 첫 번째 문제 나가면요. 그래서 이 350ml짜리 콜라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크기가 크진 않으니까 100원일 것 같아요. 맞췄습니다.
정답은 100원이고요. 우. 그래서 이게 바로 빈용기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지훈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음료나 주류에는 그냥 그 음료 주류의 가격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반항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놀랍네요. 네, 이게 그 용기의 그런 용량마다 다른데 400ml 이상은 130원, 1000ml 이상은 350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빈용기를 갖고 가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뜻이고요. 실제로 그 소주병 뒷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빨간색으로 100원 표시되어 있는 거? 네, 저 그때 한번 2022년도인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한번 표기가 바뀐 걸 본 것 같아요. 빨간색인 줄은 몰랐어요. 네. 네, 아마 보신 게 맞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증금 제도를 실시하는 데에는 또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 혹시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삐삐님? 이게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네. 녹이는 단계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열 에너지 손실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만큼의 열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들 텐데 그 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에 더 파괴를 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녹이는 것보다 그대로 있는 대로 재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을 더 약간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소주병의 주 원료가 석회석과 규사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서는 석산을 개발하고 또 바닷모래를 채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또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모든 자원 채굴은 모든 동식물의 서식지를 빼앗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석회석과 규사가 또 이산화탄소까지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들을 막고자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소소하게 짠테크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돈들을 보증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귀찮은 거 있잖아요. 네. 하나를 위해서 이제 또 가기는 좀 힘들어서 저도 몇 병씩 이렇게 모아놨다가 모아지면 이렇게 반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모든 병에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맞아요. 특히 해외에서 들어온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맥주뿐만 아니라 다른 유리병들은 제조사가 한국과 되게 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로웨이스트 샵 같은 데 갔을 때 그 맥주병이라든지 그 탄산수병의 윗부분을 좀 녹여서 잘라서 아예 그걸 유리 컵으로 쓰는 경우를 또 봤었어요. 또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역시 환경에 관심이 삐삐님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히려 저보다 잘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네요. 눈에 잘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병에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그 소주병 뒤에 라벨 부착되어 있는 거 보셨나요? 네. 그 소주병들 말고도 맥주병에도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가격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잘 보시면요. 빨간색 소주병 테두리 안에 1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마 그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더 비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 용량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상이하다 보니까요. 더 큰 거나 작은 것들은 또 그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겠죠. 네, 아무튼 그 표시가 있어야 이게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쓰레기 관련해서 좋은 생활 정보도 많이 알게 됐으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보증금 제도 쏠쏠하게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쓰레기 상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쓰레기의 역습 시작하기 전에 캠페인송 한 곡 듣고 올게요.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쓰레기 버릴 땐 분리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하세요 재활용품은 재활용해요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지켜야 해요 지켜야 해요 자연환경을 분리하세요 분리하세요 쓰레기 버릴 땐 분리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분리하세요 이주의 쓰레기 뉴스. 이번 코너는요, 말 그대로 이주의 쓰레기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쓰레기 뉴스가 기다리고 있나요, 보라님? 네, 안녕하세요. 이주의 쓰레기 뉴스 김드보라입니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선진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만 5,900여 톤으로 이 중 96.2%가 재활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든 사료와 퇴비의 양은 26만 3,669여 톤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약 19%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삐삐님과 지우님은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먹다 남은 좀 그런 찌꺼기라고 봐도 되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할지 좀 그게 의문이었긴 했어요. 저는 이게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맞아요. 쓰이고 있다는 것도 들어는 봤었고 상상은 좀 되지 않지만 분리해서 별도로 배출을 해서 퇴비와 사료화 과정을 거치는 것도 알고는 있었는데 항상 이게 통계치가 좀 부풀려져 있다 이런 것도 좀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치가 사실 굉장히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96.2%가 재활용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재활용돼서 사용되는 양이 아닙니다. 이게 재활용 시설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용량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가 들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96%라는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96%는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96%의 쓰레기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적은 양만 재활용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80%가량이 폐수라서 80%는 폐수 처리가 되고 나머지 20%만 퇴비나 사료로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수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그 비료와 퇴비의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폐기물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있으세요. 아무래도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인데 이걸로 사료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안정성에 대한 의심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로 만들어진 사료를 먹이면 돼지에서 냄새가 나서 좋은 품질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사건, 사고가 좀 과거에 있어서 사료로는 더 이상 좀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퇴비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품질이어야지 농가들도 수입이 높은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훈님과 삐삐님은 평소에 음식물을 다 먹는 편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은 그냥 덜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잘 남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진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업체에서 버리게 되는 양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뷔페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에 반찬이 되게 많이 나오는 식문화 있잖아요. 네. 그것이 한국에서는 또 음식물 폐기물로 이어지게 되는 영향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김치나 단무지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단무지를 잘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을 하는 거죠. 단무지 안 먹겠다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미리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받으면 좋고 그게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딱히 주는데 굳이 저희가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삐삐님께서 개인보다는 업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쓰레기 배출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 가정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소비되는 쓰레기 양보다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이 시키고 남기고 보자라는 주의거든요. 저는 부족하게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니까 하루 평균 15,900여 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15,900여 톤이라고 했는데 혹시 감이 잘 오시나요? 이게 그냥 이렇게 수치로만 들으면은 그냥 많다라고 느껴지는데 와닿진 않네요. 그렇죠. 이게 잘 안 와닿죠? 네.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도록 대체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면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게 하루 양이에요. 하루 양. 네. 라면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라면 1억 2천 개. 그리고 삼겹살로 환산하면 8,100만 인분이 하루 만에 버려지는 양이라고 합니다. 라면 1억 2천 개면은 70억 인구에서 그럼 70명 중 1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국에서만 버리고 있다라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것도 하루에. 너무 많은 양입니다. 네. 이것을 그러면은 전 세계도 좀 궁금한데요. 전 세계 굶어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네. 전 세계는 적으로 버려지고 있는 양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 음식 생산량의 약 17%가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네. 그러니까요. 아이고. 근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음식물이 낭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낭비가 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못 먹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네. 전 세계의 기후 위기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또 얼마나 큰지 궁금한데. 네. 네네. 일단 음식물 쓰레기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에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게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매립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도 발생하게 되고요. 재활용 자체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선진국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나라는 재활용이 지금 더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은 재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개개인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겠네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걸 줄이기 위한 개인의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장 보러 가기 전에 미리 그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식재료 같은 거를 확인해서 메모에 써놔요. 그리고 그거를 장 보러 갈 때 갖고 가거든요. 그럼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충동 구매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음식물을 안 사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확연히 줄어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긴 한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일단 저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많이 시키고 남기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항상 음식물을 정말 많이 남겨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한다면 저는 좀 남기지 말고 다 먹자.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또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한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식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반찬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먹는 1인분보다도 더 많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너무 과식을 하게 되거나 버리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고 실제로 외식을 하는 게 물 사용량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두 분 다 자취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독립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혼자서 살진 않고 네네. 다른 룸메이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혼자 살 때 음식물을 구매를 하면은 맞아요. 정말 많이 남더라고요. 네. 그거를 내가 처리를 하려고 해도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매번 내가 요리를 해먹기도 힘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1인용 야채나 채소 그리고 고기 이런 거게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 해외 사례 중에서 그 지역 공동체 냉장고가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쓰지 않는 제 식재료들을 좀 넣어놓고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룸메들이랑 함께 재료를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역 거점으로 해서 커뮤니티에서 공동체가 있는 곳들은 냉장고를 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상상력을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로 예를 들자면 뭐 한 단지 안에 냉장고를 두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보라 리포터 덕분에 2주의 새로운 뉴스를 또 접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슈들이 들고 오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해주신 보라 리포터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할 테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코너는요. 쓰레기 시사점. 쓰레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시사점을 찾아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시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윤주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길을 다닐 때 꼭 보는 쓰레기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담배꽁초입니다. 오늘은 담배꽁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담배꽁초 진짜 문제긴 하죠. 항상 길에 보면은 홍대 입구를 가도 어디를 가도 옆에 게 버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담배꽁초는 사실 예전부터 줄곧 제기되어 왔던 이제 쓰레기 문제 중 하나거든요. 사실 통계를 보면은 길에 버려지는 꽁초가 하루 평균 1246만 개비, 1년에 320억 개비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만인가요? 네, 맞아요. 전 세계로 하면 더 엄청나겠네요.
그리고 한국에서 320억 개비도 저는 사실 좀 가늠이 잘 안 돼요. 그쵸.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연간 소비하는 담배의 절반이 길거리 꽁초로 발견된다는 의미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실내 흡연이 사실 금지되면서 우리가 담배를 밖에서 피우게 되고 그만큼 이제 이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버려지는 꽁초의 양이 점점 많아진 거죠. 네, 그냥 이렇게 말만 들어도 진짜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긴 한데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사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비흡연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 담배꽁초 안에 있는 필터가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찾아봤습니다. 네. 즉 플라스틱을 그냥 길거리에 투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그냥 뭐 담배꽁초 되게 조그맣고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을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연달아서 좀 생기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 담배꽁초 쓰레기가 그 배수로를 막아서 그 여름에 항상 장마가 오잖아요. 이 장마철에 이 배수로를 막아서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 담배꽁초의 불씨를 잘 꺼뜨리지 않고 쓰레기를 투기하면서 화재 위험도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산불이 났던 경우들이 되게 많죠. 네, 많아요. 근데 화기엄금 이렇게 해서 그 산 입구에서 라이터를 수거하는 경우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담배꽁초들을 바다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그게 플라스틱이라면 또 그런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이 그런 수생태계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기는 해요. 네, 맞아요. 지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가 바로 담배꽁초라고 합니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연간 최대 8억 개가 수로를 따라서 이제 바다에 도달한다고 하는데요. 지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담배꽁초 쓰레기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뭐 어류나 어패류 같이 인간이 섭취하는 해양 생물에도 쌓이고 이게 다시 인간의 몸에 되돌아오는 그런 문제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네요. 그렇죠. 굉장히 그냥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쓰레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심에 그냥 있는 수로는 바다와 되게 머니까 이게 수로로 흘러갈 거라고 사람들이 좀 잘 상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수로관을 담배꽁초 재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 바로 버리시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저도 길 가다가 그냥 하수구에 너무 담배꽁초가 많아서 네. 하수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지나간 경우도 많거든요. 설마 그게 물이 있으니까 꺼준다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심각하네요, 정말. 네, 이렇게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큰 문제들이 많은데 오늘 이 담배꽁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흡연자시라면 따로 이제 담배꽁초를 또 버리는 작은 쓰레기통을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보니까 그런 걸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다 먹은 틴 케이스 있잖아요. 약간 사탕 같은 거 다 먹을 때 케이스 그런 거를 담배꽁초 쓰레기통으로 쓰는 걸 보고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다. 네, 그 진짜 상상도 못한 네, 그런 진짜로. 방법인데 꿀팁이네요. 사실 이게 뭐 이제 꽁초 수거함이나 흡연 부스 이런 것들을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증설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삐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수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인이 꽁초 처리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다 줍기에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소하고 뒤돌아서면 또 있고. 그래서 확실히 이 담배꽁초는 개인의 역할들이 너무 필요한 영역 같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 담배꽁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지금 미국의 경우에서는 담배 회사에 이 강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규제들이나 아니면 법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뭐 교육 같은 거를 이 정부가 할 게 아니라 담배 회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라. 아니면은 뭐 담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이 담배 회사들이 내라 이렇게 좀 강경하게 하는 규제나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나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막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가 좀 심각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과태료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걸리면 무조건 뭐 20만 원을 내라 이렇다기보다는 횟수에 따라서 이제 한 번 적발됐을 때 10만 원, 두 번째 적발됐을 때 15만 원, 뭐 세 번째 적발됐을 때 20만 원 순 이런 식으로 최대 20만 원을 내 과태료를 묻는 그런 지금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과태료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제도를 잘 못 들어봐서 이 제도가 좀 잘 알려지는 것 자체가 이 과태료 부과 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좀 더 가지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이고 법적으로 너네가 잡혀갈 수 있는, 잡혀가는 건 아니지만 벌금을 낼 수 있는 경범죄이다라는 것을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이런 거는 좋긴 한데요. 저번에 우리 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도 막 네. 사각지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각지대가 과연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거 외에 그냥 뭐 하면은 돈 내 이런 거 말고 좀 진짜로 사람들이 그렇게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도 또 생각이 든 게 이게 버렸을 때 막 사람들의 DNA 들었을 때 막 이거 침 묻은 걸 DNA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검사하는 게 아닌 이상은 실질적으로 바로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 아닌 이상은 조금 실현되기는 어려운 벌금 제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그냥 표면적으로 뭐 과태료를 문다 이렇게만 하는데 저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아직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도 과태료 5만 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경찰들 싹 보일 때만 싹 하고 그냥 잘 그쵸. 버리고 뒤에 있는 뒷골목들에서 다들 담배 피잖아요. 저도 워낙 작으니까 쓰레기가. 그걸 위해서 경찰이 계속 수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또 아니면 용산구나 성동구의 경우에는 지난 2월부터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돈을 지급해주는 오, 좋다. 근데 담배꽁초 200g 이상을 주워와야 이제 돈을 지급을 하는데 사실 그 금액도 크지가 않습니다. 얼마인가요? 그램당 20원에서 30원씩 무상해 너무하신 거 준다고 아닌가요? 합니다. 20원에서 30원이요? 아이고. 근데 사실 그 담배꽁초 쓰레기 조그마한 걸 줍는 것도 힘든데 이걸 사실 수거해서 또 용산구 뭐 성동구에 가서 그것도 제출하기까지가 굉장히 번거롭지 않나.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니까요. 지자체에서 이거 몇 사람이 수거를 해왔나 이거는 한번 물어보면 이 실효성을 바로 단박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들도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네. 근데 사실 이제 해외에서 강경하다고 했지만 제가 듣기엔 되게 합리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그 생산자 책임 제도가 있으니까 담배꽁초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뭐 페트병에 대한 것을 라벨을 잘 떼게 한다든지 뭐 그런 책임을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지고 있는데 담배 회사라고 해서 안 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알아봤는데 사실 담배 회사들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하나 네. 이게 막 정말 지금 잘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담배 회사들에서도 너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긴 피는 거는 이제 흡연자분들이신데 억울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담배로 인해서 거치는 세금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 세금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을 텐데 그 세금을 담배꽁초 쓰레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 이런 규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개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혹시 그러면 이걸 해결 방안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개인들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꽁초 처리를 위한 도구들, 개인 도구들을 들고 다닌다거나 이게 사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거든요. 그 꽁초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휴대용 잿더리를 그냥 쉽게 말해서 들고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담배 회사 중 하나인 그 KTNG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형 휴대용 잿더리를 이제 흡연자들한테 무료로 지급하는 그런 그런 일들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이런 휴대용 잿더리를 본인이 예쁘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예쁜 걸로 주문해서 사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스티커를 막 제가 네. 말한 그 틴 케이스에 붙인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자신의 MZ력을 약간 그런 잿더리 꾸미기, 약간 잿구 이런 제가 닭구처럼. 그런 약간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면 진짜 MZ 세대 사이에서도 적용하면 많이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불편해서겠죠? 그쵸. 사실, 그래서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휴대용 잿더리 사용이 되게 보편적이라고 해요. 뭐, 영화, 스즈메 문단속 이런 영화에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도로 많이 들고 다닌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회 분위기 형성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쓰레기 시사점 코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주님, 오늘 담배꽁초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몰랐던 이야기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시사점, 저희가 토론할 만한 얘기 나눠볼 만한 것들 많이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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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쓰레기 톡톡. 감히 쓰레기 역습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쓰레기 톡톡. 이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계시는 여러 시민분들, 또 대표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 오늘 세 번째 쓰레기 톡톡과 함께할 분은요. 오늘도 정말 어렵게 모셨고요. 마포구에서 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신 분인데요. 우리 쓰레기 공동행동의 대표님 구은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대표님께서는 이 마포구의 공동행동 대표로 계시잖아요. 네. 또 이 공동행동이 어떠한 것들을 하는 단체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나마 이게 어떤 단체이며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그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이름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마포 공동행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공동행동 이렇게 보통 저희끼리는 부릅니다.
그 공동행동은 작년에 9월 1일 날 그 서울시가 신규 광역 자원 회수 시설이라고 하죠. 네. 그 부지로 그때는 후보지였고 최근에는 이제 확정이 돼서 후보지가 아니고 이제 확정된 부지가 됐는데 작년에 후보지 발표했을 때 마포가 선정이 되면서 마포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뭐 여러 이제 뭐 정당 또 시민 단체들이 좀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좀 자유롭게 쓰레기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2022년 12월 5일에 발족식을 하면서 저희가 결성이 된 조직이고요. 어디 등록된 건 아니고 마포에 35개 단체 그리고 33명의 개인이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연명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네. 그 33분이 네. 모인 그 공동체가 되게 끈끈한 분위기일 것 같은데 최근에 소각장 이슈가 통과되면서 요즘에는 또 어떤 이슈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모두가 다 같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과정에서 소각장이 확정이 되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지금 결정을 하긴 했지만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동행동이 그 주민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 서울시에게 뭐 이런 것도 있고 결정이 됐다고 해도 또 그 뭐 공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와 관련해서 진행이 하나하나 될 때마다 주민으로서 계속 요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중단시킬 수 있으면 또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걸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의 그런 행동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공동행동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또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뭘까라고 논의를 계속 하면서 쓰레기 저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양한 캠페인 그리고 소각장이 굉장히 큰 이슈긴 하지만 그 외에 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거기 포함되어 있는 33명 또 35개의 단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좀 이런 거고요. 최근에 하는 거는 환경정의라고 하는 단체와 같이 쓰레기 저감 캠페인을 하나 시작했는데 이제 뭐 그 캠페인 자체가 엄청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이벤트처럼 어떤 액션어가 우리가 되자 쓰레기 줄이는 거에 앞장서는 생활 실천인가가 되자 약간 이런 의미로 캠페인 하나를 지금 시작한 상태예요. 네. 혹시 어떤 캠페인이신지. 그러니까 쓰레기를 한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를 모아서 저희가 쓰레기 줄이는 것을 나의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저울로 이제 매일매일 재는 이런 주간을 한 2주 정도 갖는 걸로 해서 지금 캠페인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모집하고 있어서 지금 신청자가 엄청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을 만약에 언젠가 듣는다면 신청해 주시면 매우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오늘의 내 생활 쓰레기를 무게를 쟀는데 재고 나서 매일매일 그것을 줄일 것을 이제 다짐하면서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저울로 계속 재면서 그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자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줄이려고 하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그 당연함을 이제 하자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게 시각적으로 네. 보이게 되면은 네. 이제 내가 얼만큼 쓴지 그쵸. 얼마나 네. 줄이는지 네. 알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캠페인일 네.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그러면 이 캠페인의 이름이 따로 있나요? 네, 있죠.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마치 저도 맞아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이 너무 긴 것처럼 맞아요. 저도 역사 시간 때 막 이런저런 독립단체들 나오면은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표님이 찾으시는 동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쓰레기 제로 액션 캠페인이라고 하는 아. 제목으로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이걸 하면 저희가 이제 약간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생활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귀찮아서 재활용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데 분리 안 하고 그냥 생활 쓰레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거를 하면 실제로 뭘 사지 않는 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즉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는 재활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 홍보물을 만들어서 신청 링크를 계속 이 시민사회, 마포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 내에서 공유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포스터 이미지로 드렸던 거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 마포 공동행동이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핸드폰을 공개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수기로 뭐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알려주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듣고 네. 계시면은 바로 지금 네. 링크 타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마포 FM에 연락 주시면 네, 한 다리 오, 건너서라도 네, 저희가 좋습니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주민분들이 자치적으로 행하고 계신 활동들이잖아요. 네. 이런 캠페인도 그렇고 네. 또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향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아마 자치적으로 이렇게 주민분들이 하시게 되는 이유의 그런 배경에도 네. 아무래도 이게 정부나 네. 이런 좀 그런 기관들에서 어떠한 쓰레기 처리 방식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그러니까 뭐 소각장 문제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구체화된 모임이 되긴 했는데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행정이 사실 소각장을 짓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관리라고 하는 행정 시스템을 가동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행정이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거는 그 모니터링을 하는 집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관련된 예산이 점점 늘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시민이 살고 있고 그 쓰레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포의 소각장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증설이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매립되던 쓰레기까지 다 올 거기 때문에 사실 서울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마포로 온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더욱더 모니터링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 소각을 하는 건데 소각을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그리고 재활용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믿고 저희가 행정을 믿고 서울시를 믿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서울시 행정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긴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없는 게 아닌데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시민들이 그 직접 뭐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생활 쓰레기를 내가 줄이는 행동만큼 중요한 게 서울시 행정의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에 공동행동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개개인의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 감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또 행정의 역할이니까요. 그렇죠. 네. 저 듣기로는 그 감시하는 소각장 안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소각장에서 돈을 받고 일하시는 용역의 형태라고 들어서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형식적으로 소각장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구조부터도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것에 참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되나 함께 하고 네. 싶다면
또 마포 FM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삐삐님이 함께하고 싶으신 거 아니신가요? 아, 네. 저도 마포에 이사를 오게 되면 같이 마포 구민이 아니시구나. 네. 아쉽네요. 네. 근데 이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있고, 근데 아직 공동행동이 이제 그런 임의 조직으로 있는 형태라서 다양한 뭐 마포 FM이라든지 다양한 환경단체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마포 FM이 하듯이 이런 채널 역할들을 하는 또 다른 지역의 단체들을 하고 저희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네. 현재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정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마포 FM이라든지 이런 곳들하고 같이 해야 되고 또 지역의 생활협동조합들도 있기 때문에 다 관심들은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공동행동이 다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계속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들으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잘 하고 일반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실행을 한다면 충분히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네, 전화를 주시지 않더라도. 네, 그렇죠. 개인이 노력하는 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는 또 앞으로의 또 활동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을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시거나 네, 그런 게 있으실까요?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공유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공동행동이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토론회를 2번 정도 했었고 그리고 그 토론회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런 좀 전에 소개했던 캠페이너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된 건데, 이후에는 저희가 1년 활동한 거에 대한 약간 공유도 하고 또 이게 마포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인 이야기 공론을 하는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이제 10월 24일에 님비 없는 서울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마포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이제 다양한 자치구별 풀뿌리 단체들이 모여서 서울시 차원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풀뿌리 시민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포의 이야기를 아마 좀 공유하면서 이런저런 서울 자치구, 다양한 자치구,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의 여러 시민사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자리가 가깝게 있고요. 그리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도 중간쯤에 저희가 마포 공동행동의 1년 활동에 대한 공유의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많이 계획하고 또 행하시고 계신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그리고 님비 없는 쓰레기 그 이야기가 되게 좋았던 게 이게 쓰레기 문제에 소각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당근책을 함께 내놓으면 사실 이게 프레임만 안에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넘어선 대책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동행동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막 그냥 주민생활체육센터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논의로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공동행동의 구은경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말 좋은 또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너무 재밌게 인터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저희 9회 때 다시 기대해 주세요. 9회 때 다시 출연해 주실 예정이라서 맨 마지막 회차를 다시 또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쓰레기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과 시사점, 또 우리 구은경 대표님까지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우선 오늘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담배꽁초와 관련된 그런 주제였는데요.
저희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보이는 이 담배꽁초가 그냥 해양에까지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이런 나비 효과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벌써 7회차 쓰레기 역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2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 7회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관련해서 좀 삶의 방식에서 바뀐 게 많아요. 그리고 안 보이던 것들도 좀 보이게 된 것 같고 좀 많은 부분들이 작게나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거든요. 혹시 삐삐님께서는 또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저는 그 냉장고에 음식을 같이 넣어 놓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했을 때 되게 간만에 이런 공동체적인 상상력을 꺼내본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구은경 대표님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공동체적인 상상력을 사람들이 모이면 해낼 수 있었지,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라는 걸 좀 느끼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근처에 있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뭔가 공동체적인 상상력을 더 풀어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뭔가 많이 깨닫고 느끼는 그런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도 제7회 쓰레기 역습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쓰레기 학교 강의를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프 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시고 계시는 알맹상점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유토피아를 이루는 그날까지 쓰레기의 역습, 저는 지우, 저는 삐삐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